두 분 다 진단명은 똑같이 미란성 위염인데 한 사람은 조직 검사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아서 두 분이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속편한TV 현일식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위 안의 염증, 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위내시경 검사 후에 가벼운 위염 정도만 있다. 괜찮다. 라고 설명을 듣고 집에 갔는데 2주 후에 우편으로 도착한 결과를 보니까 위내시경 검사 결과 표재성 위염 또는 미란성 위염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괜찮다고 하니까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뭐지? 심각한 건가? 위험이면 약을 먹어야 하는 게 아닐까? 위험이 심하면 암으로도 간다던데 하고 걱정이 돼서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병원으로 오시는 분도 계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위험 중에서 가장 흔한 표재성 위험과 미란성 위험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표재성 위험과 미란성 위험은 암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속이 불편한 증상이 없으면 딱히 치료도 필요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일단 안심하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표재성 위험에서 표재라는 말은 겉표면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표재성 위험은 위염이 겉표면에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재성 위험을 내시경으로 보면 선 모양으로 발갛게 보입니다. 왼쪽 사진이 일반적인 내시경 사진인데 어디가 표재성 위험인지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염증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손톱으로 핥힌 것처럼 보이는 선 모양의 염증이 전형적인 표재성 위염이에요. 오른쪽 사진은 협대역 영상이라고 하는 특수한 카메라 사진인데요. 염증 부위가 까맣게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표재성 위염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진도 전형적인 표재성 위염 사진입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길쭉길쭉한 염증이 보이시죠? 음식이 내려갈 때 위 다음으로 내려가는 장이 십이지장인데요. 까만 구멍은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구멍이에요. 표재성 위염은 이렇게 십이지장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 부위인 전정부라는 위치에 잘 생깁니다. 표재성 위염이 꼭 손톱으로 핥힌 것 같은 선 모양으로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사진처럼 물감을 대충 칠해 놓은 것 같이 일정한 모양 없이 발갛게 보이기도 합니다. 표재성 위염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지금 보신 사진과 같이 본인에게 있는 위염이 이런 모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왜 표재성 위염이라고 진단받았는지 아시겠죠? 표재성 위염은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고 위암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내시경에서 이렇게 보인다 뿐이지 있으나 마나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왜 생기는지 연구된 것도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왜 생기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다만 위산이 많이 분비될 만한 식사 습관, 즉 과식, 폭식, 빨리 먹는 습관 등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식습관이 있다면 고치도록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약도 필요 없겠죠? 다음은 미란성 위염입니다. 미란이란 말은 한자어로 헐거나 문드러졌다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미란이란 뜻은 이 정도로 심한 뜻은 아니고요. 살짝 까졌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란성 관절염, 미란성 역류성식 등 모두 살짝 까진 염증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따라서 위 표면이 살짝 까진 위염을 미란성 위염이라고 해요. 살짝 까진 염증을 미란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면
깊이 파인 것은 궤양이라고 부릅니다. 위 벽은 점막층, 점막 하층, 근육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가장 위쪽을 점막이라 부르고 점막 아래를 점막 하층, 점막층과 점막 하층의 경계를 점막 근판이라고 합니다. 파이긴 파였는데 점막 근판을 넘어가지 않고 점막층만 파이면 밀안, 점막 근판을 넘어서 점막 하층까지 파이면 궤양이라고 부릅니다. 궤양은 심한 경우에는 점막 하층을 넘어서 근육층까지 파이기도 해서 위나 십이지장 벽이 완전히 뚫리는 천공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왼쪽 사진이 살짝 까진 밀안이고요. 오른쪽 사진이 깊이 파인 궤양입니다. 왼쪽 사진에서는 어디가 밀안인지 아시겠어요? 불룩 튀어나온 이 부분이 바로 밀안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밀안을 확대한 사진인데요. 가운데 온폭 파인 부위가 보이시죠? 왼쪽 사진에서는 어디가 밀안일까요? 노란 점들이 있는 곳이 밀안성 위염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밀안은 볼록 튀어나와 있지만 지금 보시는 밀안은 평평한데요. 오른쪽 사진처럼 밀안은 평평한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심한 밀안성 위염이에요. 왼쪽 사진에 있는 밀안은 멀리서 보면 마치 궤양처럼 보이지만 확대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크기는 커도 파진 정도가 깊지 않기 때문에 궤양이 아니라 밀안성 위염입니다. 보신 것처럼 밀안성 위염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내 위 속에 이렇게 겉표면이 살짝 까진 위염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밀안성 위염은 왜 생길까요? 진통소염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 헬리코박터균, 위산과다, 과식, 폭식 같은 잘못된 식습관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염증이 심하지 않고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같은 증상이 없는 분들은 굳이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본인에게 밀안성 위염을 일으킬 만한 원인이 있다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어느 부부께서 제게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는데 두 분 다 밀안성 위염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밀안해서 조직 검사를 했고요. 남편 되는 분은 하지 않았어요. 두 분 다 진단명은 똑같이 밀안성 위염인데 한 사람은 조직 검사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아서 두 분이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밀안성 위염일 때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기 위암이 의심될 때, 두 번째는 밀안성 위염의 원인이 헬리코박터 균으로 의심될 때입니다. 사실 위암은 눈으로만 봐도 명백한 경우가 있지만 눈으로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깨름직하면 조직 검사를 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조직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니까 조직 검사를 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검사는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는 심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는 차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위내시경 검사에서 가장 많은 진단명인 표재성 위염과 밀안성 위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쓸데없이 위암 공포에 빠뜨리는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속편한TV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